70 노인의 단 한 통의 전화로 동북방위사령부 작전회의가 즉시 중단되고 사령관부터 사단장까지 모든 고급 간부들이 급히 최전방 고지로 달려가는데 도대체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강원도 최전방 고지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이곳에서 바라본 동해바다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을 품고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산길을 오르던 윤성진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70을 넘긴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고닫고 손에 들린 도시락 보자기는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손자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까지 모든 반찬 하나하나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도윤이 놈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윤성진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특수정찰소대라는 곳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자신도 그런 곳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고지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과 콘크리트 벙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배치된 감시, 장비들이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윤성진은 초소 입구에 서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일병면에 왔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젊은 병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내부로 연락을 취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백현서 대위였죠. 면회 오신 분이시군요. 성함과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윤성진입니다. 김도윤 일병의 할아버지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니요? 무슨 이유에서죠? 윤성진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배어났어요. 멀고 험한 길을 달려와서 듣는 말이 면회 불가라니. 부대 내 특별훈련 일정으로 인해 모든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하고 오셨어야 했는데요. 백현서는 규정집이라도 외우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고 냉정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죠.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잠깐만이라도. 죄송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백현서의 단호한 거절에 윤성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손에 들린 도시락 보자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자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가슴에 스며들었죠. 그럼 이 도시락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외부 음식물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백현서의 말에 윤성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젊은 장교의 완고함 뒤에는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윤성진은 초소에서 멀지 않은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그늘 아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바위가 의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 바위에 앉아 저 멀리 초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윤성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 젊은 대위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규정과 원칙만을 앞세우며 부하들과 거리를 두었던 젊은 시절의 자신 말이죠. 저런 식으로는 진정한 지휘관이 될 수 없는데. 바람이 솔잎 사이로 스며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성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이재한 대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윤성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사적인 일로 옛 제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면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젊은 장교에게 군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윤성진이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재한아, 나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놀라운 반응이었죠. 장군님. 장군님이시죠? 이재한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경외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승을 대하는 제자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재한아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지금 어디 있니? 동북방위사령부에서 합동훈련 브리핑 중입니다. 그런데 장군님 무슨 일이시라도. 윤성진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자 면회 차왔다가 거절당한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젊은 대위의 경직된 모습까지 이재한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재한아, 내가 젊었을 때 자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장군님. 군인은 규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셨죠. 맞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지휘관들은 그걸 잊고 사는 것 같구나. 규정만 외우고 있으면 좋은 지휘관이 되는 줄 아나 봐. 전화 너머로 이재한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도 윤성진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장군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화 최전방 고지 근처 언덕에 앉아있다. 소나무 그늘에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는. 아닙니다. 장군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부하를 둔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윤성진은 다시 초소를 바라보았어요. 저기서 지금도 손자 도윤이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과연 저 젊은 대위가 병사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솔잎을 흔들었고 윤성진은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동북방위사령부 작전회의실에서는 긴급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재한 대장이 갑자기 회의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참석한 모든 간부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주요 간부는 지금 즉시 강화 최전방 고지로 출발 준비하십시오.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군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재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윤성진 장군님께서 현지에 계십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윤성진이라는 이름은 이곳의 모든 간부들에게 전설 같은 존재였거든요.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고 수많은 후배 장교들을 길러낸 인물. 그가 직접 최전방에 나타났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출발합니다. 사단장, 연대장, 그리고 해당 부대 담당 간부들 모두 동행하십시오. 이재한의 명령에 따라 사령부는 순식간에 바빠졌어요. 차량들이 줄지어 준비되었고 간부들은 급히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에 걸쳐 계획되었을 현지 시찰이 불과 30분 만에 준비된 것이죠. 이재한은 차량에 오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중2 시절 처음 윤성진 밑에서 근무했을 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당시 윤성진은 이미 준장이었고 자신은 갓 임관한 신참 장교였죠. 재한아, 지휘관이란 병사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병사들이 마음 편히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야. 그때 윤성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방패,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량 행렬이 최전방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이재한은 부관에게 지시했어요.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특별히 면회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네, 대장님. 부관이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는 동안 이재한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점점 높아지는 고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동해바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젊은 병사들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장님, 확인 결과 오늘 아침 김도윤 일병의 조부께서 면회 오셨다가 거절당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관의 보고에 이재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윤성진 장군의 전화는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지휘관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대한 우려였죠. 그 지휘관이 누구입니까? 백현서 대위입니다. 작년에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한 초임 장교로 성적이 우수해서 특수정찰소대 중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재하는 이해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젊은 장교가 흔히 빠지는 함정, 완벽한 규정 준수가 곧 완벽한 지휘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이죠. 차량이 고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재하는 멀리 소나무 아래 앉아 있는 윤성진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70을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그의 자세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모든 간부는 대기하십시오.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이재하는 홀로 언덕을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스승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부하의 잘못으로 인해 스승을 실망시켰다는 죄송함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윤성진은 이재한이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젊은 중이가 이제는 별 2개를 단 대장이 되어 자신 앞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이재한은 윤성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정중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있지 않은 윤성진이었지만 그에 대한 예의는 변함없었죠. 장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 재한아. 많이 늙었구나. 윤성진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재한은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실망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부하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한이 고개를 숙이자 윤성진은 천천히 일어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재한아, 자네 잘못이 아니야. 다만 요즘 젊은 장교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겠더구나. 윤성진의 시선이 저 멀리 초소를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백현서 대위가 갑작스런 상급부대의 방문에 당황하며 부하들을 정렬시키고 있었어요. 저 젊은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백현서 대위입니다. 육사 1등으로 졸업한 우수한 인재입니다. 1등으로 졸업했다고? 윤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욱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재하는 스승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장교일수록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융통성 없는 규정 적용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장군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러오거라. 그 젊은 친구를 말이야. 이재하는 부관에게 신호를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현서 대위가 다른 간부들과 함께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백현서의 얼굴에는 당황과 긴장이 역력했어요. 이재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현서 대위, 이분은 윤성진 장군님이시다. 전 육군 참모총장이시고 김도윤 일병의 조부이시다. 백현서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면회를 거절했던 그 노인이 바로 전설적인 윤성진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백현서가 급히 경례를 하며 사과했지만 윤성진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괜찮다, 젊은 친구. 자네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현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앉아보게. 윤성진의 권유에 모든 간부들이 언덕에 둘러앉았습니다. 초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휘의 의미에 대한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백현서 대위, 자네는 왜 면회를 거절했나? 규정상 특별훈련 기간에는 모든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윤성진의 질문에 백현서는 잠시 당황했어요. 규정은 지키는 것이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병사들의 훈련 집중도를 위해서입니다. 맞다. 병사들을 위해서지. 윤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규정으로 막아야 하는 건가? 백현서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규정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했던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지휘관이란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규정을 활용하는 사람이야. 규정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지휘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윤성진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백현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학생처럼 집중하고 있었어요. 언덕 위의 특별한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윤성진은 백현서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이를 불러와 주겠나? 이재안의 지시에 따라 잠시 후 김도윤 일병이 훈련장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전투복을 입고 있던 도윤은 갑작스럽게 호출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덕 위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에? 도윤아, 할아버지가 면회 왔다가 못 들어가게 되어서 말이야. 도윤의 시선이 주변에 앉아 있는 고급 간부들을 훑었습니다. 사단장, 연대장, 그리고 자신의 중대장까지. 평소 같으면 절대 한자리에서 볼 수 없는 인물들이 모두 할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너는 백현서 대위를 어떻게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대장에 대한 평가를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솔직히 말해도 괜찮다. 윤성진의 격려에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위님은 정말 완벽하십니다. 훈련 계획도 치밀하고 규정도 철저히 지키시고요. 그런데 가끔 저희 마음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훈련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되거든요. 백현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하의 솔직한 말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 것 같아서요. 윤성진은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현서를 바라보았어요. 젊은 친구,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인지 아나?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틀렸다. 윤성진의 단호한 대답에 백현서가 당황했어요.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는 부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야. 윤성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와 비슷했어. 규정만 지키면 좋은 지휘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큰 실수를 했다. 모든 간부들이 윤성진의 말에 집중했어요. 전설적인 지휘관의 실패담이라니 듣기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혹독한 훈련 중에 한 부하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 하지만 나는 훈련 일정을 이유로 외박을 불허했지. 규정상 그런 경우에도 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윤성진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부하의 어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어. 아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말이야. 백현서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 무게감 있는 이야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지.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윤성진이 백현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젊은 친구, 자네의 완벽함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다만 그 완벽함에 따뜻함을 더하라는 거지. 부하들은 규정을 따르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백현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 부하들의 마음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도윤아, 미안하다. 백현서가 고개를 숙이자 도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대위님. 저희도 대위님의 진심을 몰랐어요.
그 순간 언덕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계급과 나이를 뛰어넘어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죠. 이재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내일이 합동훈련일입니다. 백현서 대위의 중대가 주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윤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현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좋은 기회구나. 젊은 친구, 자네 훈련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겠나? 백현서는 급히 배낭에서 훈련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세심하게 작성된 계획서였지만 윤성진이 훑어보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계획은 완벽하다. 시간 배분도 정확하고 작전 절차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 백현서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지만 윤성진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서에서는 병사들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심장 소리요? 그래, 심장 소리 말이야. 병사들이 이 훈련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며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윤성진은 계획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게, 산악 침투 작전 부분 말이야. 자네는 이동 경로와 시간만 적어놨지 병사들이 그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어떤 마음일지는 생각해봤나? 백현서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훈련의 효율성만 생각했지 병사들의 감정까지는 고려하지 못했거든요. 재한아, 윤성진이 이재한을 불렀어요. 자네 기억하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설악산 훈련 말이야. 이재한의 얼굴에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장군님, 제가 중2 시절이었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지? 지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윤성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백현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친구, 지휘관은 병사들보다 2발짝 앞서 걸어야 해. 1발짝 앞서면 병사들이 따라올 수 없고 3발짝 앞서면 병사들이 지휘관을 놓치거든. 백현서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병사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훈련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서를 버리라는 게 아니야. 다만 그 계획서를 실행하면서 병사들의 표정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보게. 그들이 힘들어하면 잠시 쉬어가고 지칠 때면 격려해주고 말이야. 윤성진은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도윤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지휘관은 어떤 사람이니? 도윤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분이요. 물론 엄격할 때는 엄격하지만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 말이에요. 백현서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장군님, 백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지휘관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성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자네 자신부터 사람이 되어야 해. 완벽한 장교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 말이야. 병사들이 자네를 인간으로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가 시작되거든.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윤성진은 손목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내일 훈련 결과가 기대되는걸. 백현서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장군님, 면회 허가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다, 젊은 친구. 오늘 더 값진 만남을 가졌으니까. 윤성진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할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 중대장님도 곧 훌륭한 지휘관이 되실 거야. 다음 날 새벽 합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백현서 대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대원들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기계적으로 확인하던 모습 대신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김도윤 일병, 컨디션은 어때? 좋습니다. 대위님, 도윤이 힘차게 대답했지만 백현서는 그의 눈가에 살짝 드리운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나? 훈련 전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데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세심한 배려는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대위님, 할아버지 생각 때문에 조금 잠이 안 왔을 뿐이에요. 백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병사들도 둘러보았어요. 박상호 상병은 어깨를 살짝 움츠리고 있었고 이민수 일병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상병, 어깨 아픈가? 아, 네. 어제 훈련 때 조금 무리했나 봅니다. 훈련 전에 물리치료실에 들러서 간단히 치료받고 와. 부상으로 훈련에 지장 주면 안 되니까. 박상호 상병의 얼굴에 감사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말만 들었을 텐데 이런 배려는 처음이었거든요. 산악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백현서는 계획서에 적힌 대로 진행하려 했지만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깐 전체 정지. 백현서의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멈춰섰어요. 계획서상으로는 아직 휴식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수분 보충해라. 부사관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백현서는 병사들 사이로 다가가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민수 일병, 무거운 장비 때문에 힘들지? 괜찮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말해. 무리하면 안 돼. 이민수가 망설이다가 고백했어요. 사실 조금 힘듭니다. 배낭이 생각보다 무거워서요. 백현서는 이민수의 배낭을 확인하더니 불필요한 장비 몇 개를 덜어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보급받을 수 있어. 체력을 아껴야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 병사들이 하나둘 백현서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규정만 강조하던 중대장이 이제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계속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어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계획서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백현서는 당황했을 겁니다.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체 집합, 백현서가 부하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상급자의 지시만 기다렸을 텐데 갑자기 의견을 물어보니 당황스러웠거든요. 최고참인 박상호 상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 이 정도 안개면 지형지물을 이용한 은밀 침투가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다른 의견도 있나? 김도윤이 손을 들었어요. 안개 때문에 시야는 나쁘지만 적의 감시도 어려워졌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대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을 수립했어요. 계획서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 상황에 맞춘 유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수정된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안개를 역이용한 은밀 침투로 백현서의 중대는 목표 지점에 예정 시간보다 빨리 도달했고 적진 정찰 업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훈련장 곳곳에서는 감시관들의 놀라운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백현서 중대, 이번 훈련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훈련 종료 후 열린 강평 시간에서 이재한 대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백현서와 그의 부하들 얼굴에는 성취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변수 상황에서 지휘관의 유연한 판단력과 부하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백현서의 마음속에는 성공의 기쁨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성진 장군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백현서는
김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께 이거 전해드려. 백현서가 건넨 것은 손편지였어요.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씨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편지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대위님, 뭐라고 쓰셨어요? 읽어봐. 도윤이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윤성진 장군님께 어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지휘관은 병사들과 함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지만 함께 손을 맞잡으면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매여 있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들과 마음을 나누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서 올림.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중대장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대위님,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며칠 후 윤성진은 집에서 도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백현서의 편지와 함께 도윤 자신의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야 함께 드는 방패의 의미를 알겠어요. 혼자서는 작고 약한 방패지만 여러 명이 함께 들면 거대하고 강한 방패가 되는 거였네요. 백현서 대위님도 이제는 저희와 함께 방패를 드시는 분이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저도 언젠가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윤성진은 편지를 읽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젊은 장교의 변화, 손자의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실 창가로 걸어가 저 멀리 동해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수평선 너머로 황금빛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작은 어선들이 점점이 떠 있었는데 각각은 작아 보였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 저것이 바로 방패의 정신이구나. 윤성진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개인은 작을지라도 함께 모이면 나라 전체를 지킬 수 있는 큰 방패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믿어온 군인 정신이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재한 대장으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장군님, 백현서 대위가 최고 지휘관상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추천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윤성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을 받은 것도 의미 있지만 병사들이 직접 추천했다는 사실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진정한 지휘관은 위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 인정받는 법이니까요. 저녁 무렵 윤성진은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부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재한이 중위 시절 찍은 기념사진, 그리고 최근에 받은 도윤의 군복 입은 모습까지. 세월은 흘렀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방패의 심장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세대에서 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말이야. 윤성진은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바다 너머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처럼 젊은 군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며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방패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윤성진에서 이재한으로, 이재한에서 백현서로, 그리고 백현서에서 도윤과 그의 동료들로 끝없이 이어질 방패의 심장이 다음 세대를 향해 뛰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과거 훈련생의 죽음으로 군을 떠난 전직 UDT 교관 유세은이 부산 동안기계과학고에 체력교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과연 그녀가 기계과 조선과 금속과의 거친 남학생들과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학교 최강 항구 4인방이 새로운 여교사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3대가 몇이냐고 물었을 때 유세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특수부대식 지옥 훈련 중 금년산에서 폭우와 산사태가 발생해 학생이 매몰되는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그녀는 과연 이번에는 모든 학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부산항의 짠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갈 때 저는 동안기계과학고의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늘어선 이곳은 마치 군부대의 막사를 연상시켰죠. 아니,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곳보다도 더 투박하고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유세은 선생님이시죠? 교무실에서 만난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곳에 부임하게 된 경위를 설명받으면서 저는 왜 이 학교에 체육교사가 필요한지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안기계과학고는 부산항 인근 공단 지역에 위치한 전문계 고등학교로 기계과, 금속과, 조선과 등 산업 현장과 직결된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학생들이 좀 특별합니다. 대부분 남학생들이고 체격도 좋은 편이에요. 이전 체육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교감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창 밖으로 들려오는 소음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들어올리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학생들은 마치 어린 노동자들 같았고 그들의 팔뚝에는 이미 단단한 근육이 붙어 있었죠. 첫 수업 준비를 위해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뒤섞인 그 눈빛들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신참 교관을 맞이하는 훈련병들의 그것과 똑같았거든요. 새로운 체육 선생님이래. 여자네? 우리 상대할 수 있을까? 이전 선생님들은 다 도망갔는데 복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특수부대에서 7년간 남자 교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훈련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쌓여있는 각종 운동기구들이었습니다. 아령, 바벨, 그리고 심지어 타이어까지. 이곳 학생들이 평소 어떤 운동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군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번에는 정말로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운동장에 집합 신호를 울렸을 때 학생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이미 기름때와 쇳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마치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숙련공들을 보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 유세은입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운동장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4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들이 바로 항구사인방이라고 불리는 학교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학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에 어깨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금속과 3학년 서진혁이었죠. 그의 뒤로는 조선과의 강대호, 기계과의 김태연, 그리고 가장 뒤에서 조용히 서 있는 기계과의 진유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첫 수업이니까 우리끼리 인사 좀 나눠도 될까요? 서진혁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인사를 말하는 건가요? 선생님 3대가 몇인지 궁금해서요. 저희도 운동을 좀 하거든요. 운동장 전체에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런 도전은 군대에서 수없이 받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3대요?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진혁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마 제가 당황하거나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숫자로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는 운동장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체력 측정 장비들을 가리켰습니다. 철봉, 평행봉, 그리고 각종 장애물들이 코스처럼 배치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전 체육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았는데 제법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 코스를 함께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한 힘겨루기보다는 종합적인 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진혁은 잠시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전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시험이자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주저하거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운동장의 모든 시선이 저와 서진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장애물 코스 앞에 서니 마치 군 훈련장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철봉 구간, 평행봉 구간, 타이어 넘기, 그리고 마지막 단거리 달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선생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서진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응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누가 이길지 내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학생이 먼저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진혁은 잠시 스트레칭을 한 후 시작선에 섰어요. 그의 체격을 보니 확실히 평소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온 것 같았습니다. 어깨와 팔의 근육이 작업복 위로도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시작! 제 신호와 함께 서진혁이 달려나갔습니다. 첫 번째 철봉 구간에서 그는 제법 능숙하게 턱걸이를 해냈어요. 15개를 연속으로 하더군요. 평행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체 근력이 상당했어요. 타이어 구간에서는 좀 버벅거렸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3분 45초. 제가 기록을 발표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확실히 일반 고등학생 치고는 뛰어난 기록이었어요. 서진혁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차례네요.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운동복 겉옷을 벗었어요. 그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제 팔과 어깨의 근육선이 드러났거든요. 7년간의 특수부대 생활이 만들어낸 몸매였죠. 시작선에 서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혹독했던 훈련들,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하며 얻은 자신감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훈련에서 일어났던 그 참혹한 사고도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작. 제가 달려나가는 순간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철봉에 도달했을 때 저는 연속으로 25개의 턱걸이를 해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행봉에서는 더욱 완벽한 자세로 30개를 연속으로 해냈죠. 타이어 구간에서 저는 서진혁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타이어를 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장애물들을 통과해 나갔어요. 마지막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거의 전력 질주했습니다. 2분 58초. 제가 기록을 발표하자 운동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진혁보다 거의 2분 가까이 빠른 기록이었어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혁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존경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서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넌 날 교관님이라 부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장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훈련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학생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반항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저를 시험하려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일부러 늦게 나타나거나 훈련 중에 슬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기였죠. 오늘부터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수업 시간, 저는 칠판에 체계적으로 짜인 훈련 스케줄을 적어 놓았습니다. 월요일은 기초 체력, 화요일은 근력 강화, 수요일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 목요일은 순발력과 민첩성, 금요일은 종합평가. 각 요일마다 명확한 목표와 달성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교관님, 이거 너무 빡센 것 아닌가요? 강대호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빡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공부도 해야 하고 실습도 해야 하거든요. 체육 시간까지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체육 시간에 뭘 했나요? 제 질문에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자유시간처럼 운영되었던 것 같았어요.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운동장에서 시간을 때우는 정도였죠. 땀의 가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매일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모두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진유빈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내성적이고 체력이 약했던 그가 점점 운동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힘든 훈련에 지쳐할 때 진유빈은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유빈아, 너 요즘 많이 달라졌구나. 어느 날 수업 후 제가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교관님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운동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진유빈처럼 순조롭게 적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진혁과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순발력 훈련을 위해 준비해둔 민첩성 코스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요. 김태현이 장애물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다른 학생들의 눈빛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단순히 엄격한 교관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을 걱정하는 선생님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이라도 다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날 이후 학생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훈련은 힘들어했지만 더 이상 의도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진혁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도전장을 던졌던 그가 이제는 다른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평소보다 조용한 교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에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일이 있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산산조각난 기계 부품들이었어요.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진유빈이 무릎을 꿇고 앉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진유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약간 붉어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항구 4인방은 운동장 저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유빈아, 뭔가 부서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 떨어뜨려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진유빈은 평소 자신의 발명품들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다루는 학생이었거든요. 절대 실수로 떨어뜨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른 학생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꺼리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점심시간에 항구 4인방과 진유빈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화가 난 강대호가 진유빈의 발명품을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혁, 강대호, 김태현, 진유빈 모두 이리 와보세요. 제가 부르자 4명이 모두 체육관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서진혁과 강대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김태현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진유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실수로. 강대호가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막았어요. 유빈아, 내가 말해봐. 진유빈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만든 자동 급수 장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강대호가 그런 쓸데없는 것 만들 시간에 운동이나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래서 강대호가 화를 내면서 제 발명품을 밀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유빈의 설명을 들은 후 저는 강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강대호, 내 생각은 어때? 진짜 쓸데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기계과 조선과 학생들인데 그런 장난감 같은 거 만들어서 뭐해요? 그 순간 진유빈의 어깨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저는 강대호의 말을 듣고 오히려 냉정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저는 바닥에 흩어진 부품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이것을 원래대로 복원해 보세요. 강대호, 내가 부서뜨렸으니까 내가 고쳐.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너무 복잡해서. 그럼 도움을 받으세요. 서진혁, 김태연, 너희도 함께해. 3명이 1시간 동안 부품들을 이리저리 맞춰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너무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였거든요. 그때 진유빈이 조용히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진유빈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부품들을 조립해 나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을 보고 있으니 정말 대단했어요. 30분도 안 되어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복원해냈습니다. 이것도 강함입니다. 저는 4명을 모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힘이죠. 강대호, 내가 가진 힘도 소중하지만 진유빈이 가진 힘도 마찬가지로 소중해요. 그날 이후 4명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서진혁이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서려 있었어요. 강대호, 김태연, 진유빈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4명의 눈빛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었죠. 교관님,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진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학생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어떤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저희가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관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짜준 프로그램을 따라오는 것도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스스로 더 어려운 도전을 제안한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저희가 정말 강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관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정확히 알고 싶고요. 강대호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번 진유빈의 발명품 사건 이후 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나요? 특수부대 훈련이요. 진유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특수부대 훈련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교관님이 이전에 특수부대에 계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해상 특수전 부대 UDT 교관이셨죠? 김태연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저에 대해 조사해봤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수부대 훈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힘듭니다. 일반 고등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저희 일반 고등학생 아니에요. 서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계과 조선과 금속과 학생들이에요. 매일 위험한 기계들 다루고 무거운 철판들 옮기고 용접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니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훈련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고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조건부로 수락하기로 했어요. 첫째, 중도 포기는 절대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해요. 둘째, 안전은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중단이에요. 셋째, 다른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하세요.
괜한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약속합니다. 네 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오후 5시 운동장에서 만나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네 명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각오는 단단히 하고 오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특수훈련이 시작된 지 엿새째 되는 토요일, 마지막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정말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줬어요. 새벽 5시 기상, 체력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훈련,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정신력 단련까지. 일주일 동안 이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금년산 일대에서 야간 침투 훈련을 실시하겠어요. 금년산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해발 400m 정도의 산으로 예전에 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험준한 지형과 울창한 숲이 실전 훈련의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침투 훈련이요? 진유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혹독한 훈련으로 그의 체격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가 넓어지고 팔뚝에 근육이 붙으면서 전에 없던 자신감이 생겨 보였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폐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단 정해진 루트가 아닌 우회로를 이용해서요. 야간에 손전등 없이 완전 무음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서진혁, 강대호, 김태현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이번 훈련이 정말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오후 6시 금년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밤늦게 소나기가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교관님, 비 온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김태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에 날씨는 변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상황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비가 오면 산길이 미끄러워지고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거든요. 훈련은 오후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학생들은 저와 함께 정해진 우회로를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일주일간의 훈련으로 단련된 체력과 정신력이 빛을 발했거든요. 하지만 오후 9시쯤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슬비 정도였는데 점점 세력이 강해졌어요. 10분도 안 되어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교관님, 계속 올라가야 할까요? 서진혁이 비에 젖은 채로 물었습니다. 이미 모두의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 봅시다. 앞에 임시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군 훈련할 때 사용했던 임시 대피소를 떠올렸습니다. 10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 작은 바위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어요.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위쪽에서 나무와 흙이 함께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이쪽으로. 저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강대호가 방향을 잘못 잡고 위험한 쪽으로 뛰어갔어요. 강대호. 제가 소리치는 순간
큰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지면서 강대호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직격은 피했지만 그는 바위 틈에 다리가 끼인 채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교관님, 강대호가 서진혁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모두 침착하세요. 저는 즉시 전투 교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들과 함께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서진혁, 넌 로프를 가져와. 김태현, 넌 저 작은 바위들을 치워. 진유빈, 넌 나와 함께 지렛대 역할을 할 나무가지를 찾아.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훈련으로 단련된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위험할 때 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강대호를 구해냈어요. 강대호를 구조한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발목에 가벼운 타박상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저와 학생들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수업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온 학생들이 이미 운동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거든요. 낙엽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리된 운동장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교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타나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혁, 강대호, 김태연, 진유빈 4명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두 달라져 있었어요. 자세가 곧아졌고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 운동을 해보세요. 제가 말하자 서진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준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렬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줄을 맞추고 서로의 간격을 조정하며 완벽한 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하는 동작 하나하나도 정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진유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만든 자동 급수 장치로 전국 청소년 발명 대회에 출품했는데요. 금상을 받았습니다. 진유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예전에 내성적이고 자신감 없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자신감이 생겼나요? 교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강함이라고. 저는 제가 가진 강함을 이제 알겠어요. 그때 서진혁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관님, 저는 청소년 해양 특정 캠프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진짜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보고 싶어요. 정말요? 많이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교관님께 배운 걸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대호와 김태현도 각자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대호는 조선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김태현은 전국 기능경기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스스로 운동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사용한 운동기구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운동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 체육 시간을 싫어하던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진혁과 항구 4인방이 솔선수범해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교관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운동장에서 몇몇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어요. 군대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사고의 기억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책임을 다했거든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켜냈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동안기계과학고의 거친 학생들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듯이 저도 진정한 교육자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함께 서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산항의 저녁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곳니라는 호출명 대신 학생들이 진심으로 불러주는 교관님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